불가능한 꿈을 꾸고 실현하기. 글쓰니 J.L. 콜린스. 2016년 1월 27일. 현실 속에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재정적 독립과 조기 은퇴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제안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조기 은퇴를 위한 재정적 독립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시작하면 원망이 섞인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완벽하게 순조로운 삶을 살고 항상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 지저분한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016년 현재 4년 넘게 이 블로그를 작성해 왔으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여 여전히 재정적 독립 상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느 누구도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시작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혼란과 순탄치 않은 현실 세계로부터 이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그녀의 메모에서 저임금 직업, 낮은 저축률, 이혼, 투자 황무지에서의 방황, 경력을 쌓아 이직하고 높은 저축률로 2008년 시장 붕괴 와중에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면 빛을 여행하는 삶이 뒤따를 것입니다. 콜린스 씨에게 귀하의 블로그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 당신의 글을 찾았고 중요한 재정적 결정과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2년 전 이 블로그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저축과 제 분수에 맞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금은 과세 대상 뱅가드 펀드에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대학에서 신문 기사로 처음 복리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989년 첫 직장에서 401k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10년 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 뮤추얼 펀드를 골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연봉 2,500만 원에 신입사원 급여를 받고 있었고 저보다 수입이 적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10년 동안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이어갔고 401k에서 20%의 계약금을 빌려 저렴한 집을 샀습니다. 우리는 401k 외에는 다른 저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1년이 지난 2000년, 저는 연봉 4천만 원에서 연봉 6,500만 원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혼하면서 남편은 집을 가져갔고 저는 대출금이 모두 상환된 1억 원 미만의 401k 자산을 가졌습니다. 2000년 워싱턴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는 너무 비쌌기에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이후 저는 월급을 계속 올리고자 노력했습니다. 2001년 연봉 8,800만 원의 다른 직업을 찾았습니다. 2002년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는 회사를 거쳐 2004년 다른 회사가 저를 연 1억 4천만 원에 영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에 연봉 1억 7천만 원을 제시한 회사로 옮겼습니다. 월급이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자제품, 고급 가구, 옷을 많이 사지 않고 검소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즐겼고 지출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401k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외에 급여의 50%에서 60%를 저축했고 그 저축액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신흥국 해외 투자, 리츠로 나누어 뱅가드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2005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차익을 보고 집을 판 뒤 값싼 아파트로 이사하며 남은 돈 1억 7천만 원을 뱅가드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2007년 10월까지 순자산은 10억 원에 도달했으며 70%는 과세 계정에 있었습니다. 저는 연 3,50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이미 충분한 자산을 잃었기에 직장을 그만두고 조기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08년 말 시장 붕괴로 인해 순자산은 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뱅가드에서 한 푼도 인출하지 않았으며 저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어떠한 것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5월 전 직장 상사가 저를 연봉 1억 3,500만 원에 다시 채용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아파트에 살면서 401k 한도에 최대로 투자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급여의 40에서 50%만 저축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이 보이는 집을 사기로 결정했으며 2012년 7월 4억 8천만 원짜리 집을 구매했습니다. 월 임대료로 월 125만 원을 지출하다가 침실 3개의 집을 소유함으로써 월 15만 원의 전기요금에 주거비용으로 월 319만 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주택유지 및 보험, 재산세로 세금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저의 저축률은 급락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블로그를 만났고 집이 끔찍한 투자라는 것과 어떠한 뱅가드 인덱스 펀드를 보유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리츠와 국제 및 신흥 펀드를 팔았습니다. 돈을 벌지 못한 펀드들이었습니다. 세금 때문에 다른 펀드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이후 강세장으로 저의 순자산은 12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은퇴자산으로 20억 원, 시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15억 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4년 시장의 큰 상승으로 순자산이 15억 7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계획보다 일찍 은퇴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6월 저는 집을 5억 1천만 원에 팔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출금과 수수료 비용을 상환한 후 현금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0%는 VTI에 투자되었고 60%는 뱅가드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두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VTI를 더 매수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면서 가구와 대부분의 옷, 16년 된 자동차는 팔거나 기증을 했습니다. 상자 4개에 보관된 나머지 짐은 어머니의 침실 옷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제 순자산이 17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2016년 현재 15억 7천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저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인출 조언을 가이드로 사용하고 있으며 당신은 저에게 지식과 용기,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독신 여성으로서 집이 없고 안전망이 없는 가난을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자산을 모으며 스스로 힘을 얻었고 집 없는 자유로움을 선호합니다. 강이 보이는 전망을 가진 집이 있었지만 유지비, 세금, 보험 등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탈리아의 아파트 테라스에서 해안의 전망과 함께 주말의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2년간의 여행 후 이전에 자원봉사를 했던 개발도상국에서 고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신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었는지를 정말로 아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